안녕하세요.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경영학 관련 설명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제 강의 주제 철저한 이해 중심 손에 잡히는 경영학 가지고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잘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지금 설명해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 과목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하고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목적으로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제 소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강의 경영 24년입니다. 예, 액면이 어떻게 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24년 경영학의 경영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적인 합계 솔루션이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간단히 제 양력 소개 드리면 일단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로 학사, 석사, 박사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학원강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노무사 쪽에서 경영학 강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과목으로 가지는 자격증을 싹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사 쪽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지도 쪽 강의하고 있고, 그 외에 매경 테스트, 유통 관리사, 너무 전문성 없어 보이나요? 전문성 있어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없긴 하지만 좀 특이한 이력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공인 중개사 쪽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원론이란, 부동산 학개론이죠. 부동산 학개론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전에 사연 질문 받았는데 어떤 질문 하나가 있었냐면, 부동산 전공인데 경영학, 경제학 중 전략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경영학을 하고 있으니까 전 당연히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경영을 해야 된다 답변하겠죠.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부동산 전공이니까 어느 쪽을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점을 아시고 그게 어느 쪽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성향이 그냥 아주 딱 두부 짜서 딱 절도 있는 스타일이면 경제학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좀 두루뭉실한, 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영학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경영학하고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서 구분을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나 부동산 전공했으니까 어느 쪽 해야 될까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시면 되시는데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그런 양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강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형태로 강의를 드릴 거냐면, 일단 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얘기한 탑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전체를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수험 적합합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부터 실전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장님부터 문제풀이까지 바로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 종종 보냐면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다 공부했어.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의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래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한 번에 끝내는 강의를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경영학 공부 방법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시면, 제가 노무사 쪽에서 사실 강의 올해로 지금 7년째거든요. 7년째인데 제가 안 알려줘서 그래서 7년째예요. 7년째인데 이쪽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어떤 사고방식이 너무나 강하시냐면 암기 과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 암기하라고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다들 얘기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경영학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순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노무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내년에 사신문항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동시키면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를 시키되 너무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최대한 강의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역시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가지고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 지금 준비하시는 형태가 될 텐데, 1차 시험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2차 시험이 될 거고, 2차 시험 과목 중에 역시나 인사와 경조라는 두 과목을 가지고 있고, 역시나 이 인사와 경조는 경영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차 따로, 인사, 경조 따로 가시는 것도 문제가 좀 있죠.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공부하시면서 인사, 경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갖춰 놓으시면 나중에 인사, 경조 하실 때 훨씬 수월해지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부분까지 염두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제 소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영학 자체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일단 이 경영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경영학의 특성과 출제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게 될 텐데, 일단 경영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밑에 과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경영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경영 안에 정말 많은 과목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이미 장표상에 있는 것처럼 경영 원론, 뭐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특히 여러분들 너무나 싫어하시는 재무관리랑 회계학, 예,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역시나 시험 목적이다 보니까 시험 목적으로 들어오는 범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출제 경향을 명확하게 인식하시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심되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차피 우리들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인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교육 언론과 경영 전략이 전체 한 1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강론에 해당하는 것,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가 전체적으로 한 65%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계학과 MIS, 경영정보시스템 전체적으로 한 2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재무관리랑 회계학을 똑같은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루는 용어들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재무관리랑 회계학이 똑같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재무관리랑 회계학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구분 지어가면서 원론과 전략은 15%, 강론은 65%, 회계학과 MIS는 2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느 쪽에 힘을 주고 어느 쪽에 힘을 좀 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이제 지금까지 지금 25문항일 때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1차 경영학을 준비하신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됐냐면, 어떤 2차 시험 이제 동차로 많이 준비하시니까 2차에서 인사관리는 선택 과목이고 인사관리는 필수 과목이고 경조는 선택 과목이다 보는데, 경조 선택비율이 훨씬 높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랑 경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밀고 나머지는 찍자라는 주의였었어요. 예, 근데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인사랑 경조 내용 가지고 계시면 전체 한 50%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찍으면 다 틀리진 않을 테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 되긴 했었는데, 이게 40문항으로 바뀌면 좀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 내용들 잠깐 보시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경영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제일 첫 번째, 사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항수 증가로 인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일단 어떤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갑자기 문항수가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바꾸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요, 역시 오늘 합격자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1차 시험 합격률이 높다가 갑자기 내려갔어요. 아마 인력공단 쪽에 가장 큰 입장은 뭘 거라고 판단이 되냐면, 2차 시험 답안 채점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2차 시험 응시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40문항 늘렸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높일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아까 뭐 앞에 노동법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반증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 모두 3개죠.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공인노무사, 그리고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라는 3개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데, 가맹거래사는 여전히 40문항이에요. 그리고 경영지도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0문항을 유지하다가 2년 전에 25문항으로 줄였어요. 근데 25문항으로 줄이면서 어떤 일이 확실하게 보여졌냐면 난이도가 확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노무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25문항을 시험 보다가 40문항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의도라고 보셔도 무방하냐면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예전처럼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역시나 체계적으로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됨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거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아까 그 사전 질문 받은 거 보니까, 그럼 이제 다들 공감하시는 거예요. 경영학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게 회계사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회계사 시험처럼 난이도가 어려워질까요? 라는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제 소개 드렸지만, 저 회계사 쪽에서도 강의하고 있고, 사실 제가 경영학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한 필드가 공인 회계사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 필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노무사까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드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인회사 시험은요, 정말 극강의 난이도고요. 만약 그 형태로 노무사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다 꽈랑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이제 점쳐질 수 있냐라는 건데, 역시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가맹거래사와 경영지도사 중간 정도 난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면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경영학 시험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가맹거래사고요. 그 다음이 경영지도사, 그 다음이 공인노무사였어요. 근데 어쨌든 사시문학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제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질 텐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긴 하냐면 가맹거래사와 경영지도사 사이 정도가 될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보긴 하냐면 가맹거래사까지 난이도라고 보긴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냐면 이 가맹거래사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재무관리랑 회계학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은 난도가 높아 보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제가 가맹거래사와 그 경영지도사의 사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에서 문제의 난도를 생각해 보면 아마 가맹거래사 정도의 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높아지는 거지 뭐 회계사 시험 아니면 7급 공무원 시험 이쪽까지 갈 일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력공단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상향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그 사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재무관리랑 회계학, 역시나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면 재무관리랑 회계학에 대한 문항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전체 비율 아까 앞에서 보면 요 비율이 틀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비율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항수가 증가하니까 문항수 자체는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재무관리랑 회계학에 대한 문항수에 대한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래저래 이제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제가 강의할 거니까 경영학은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게끔 해드릴 거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저와 같이 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그 사전 질문에 들어가 있냐면 그 꽈락 위험에 대한 거. 꽈락, 말하자면 문항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꽈락에 대한 고민들을 종종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꽈락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꽈락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경영학은 1차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표점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표점에 대한 산식 공식을 보시면 꽈락을 맞기 되게 힘든 산식 공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꽈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그분 안심하시면 되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은 면과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한 문제라도, 물론 100점을 맞을 이유는 없겠지만 한 문제를 더 많이 맞으면 좋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얘기들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 절대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경영학은요 앞자 따시는 거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노동법이나 이제 나머지 법 과목들은요 앞자 따셔도 돼요. 왜 법 과목은 앞자를 따셔도 되냐면 수험생이 사용하는 용어랑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법전에 있는 용어를 쓸 거니까. 하지만 경영학은요 경영학전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라도 수험생이 사용하는 용어랑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앞자를 따시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면, 시험장에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앞자가 없어. 그 앞자를 못 찾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당황해서 역시나 멘탈에 스크래치 가시는 거고, 시험장에서 멘탈에 스크래치 가는 것만큼 아주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학에 대해서 앞자를 따는 건 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 안 들으세요. 그냥 편하시니까 따시거든요. 근데 하도 그러시니까 제가 한 번 양보할게요. 따세요. 따시는데 무조건 따지 마시고요. 이해는 좀 하고 따세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따시면 그 앞자가 아닌 다른 게 나왔을 때 유추가 가능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단순 암기 형태가 아니라 경영학은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러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장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학적 표현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 들어가는데, 이건 뭐 지금 설명의 자리보다는 나중에 혹시 그 같이 수업하게 되면 OT 때 얘기 드릴 거니까 시간 관계상 지금은 패스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재무관이랑 회계학 문제, 어제는 좀 더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노무사 쪽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일단 숫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숫자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진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적정한 수준 가지고 재무관리랑 회계학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계산 문제 역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가지요. 역시 제가 경영학을 공부법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경영학은 익숙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정독일까요? 다독일까요? 다독이 더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두세 번 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경영학은요. 특히 객관식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숙함을 가지면서 다독의 형태로 공부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경영학은 이제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공부 시간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요약된 형태의 뭔가가 필요할 거고, 그 목적상으로 저는 서브노트 만드는 걸 항상 강조드려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통해서 경영학을 공부하신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뭐 간단하게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 드리게 될 거고, 일단 설명의 자리니까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제한된 시간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 설명의 이후에 뭔가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뭐 설명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측면에서라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 몇 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제 이메일 드리고 있으니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메일을 씹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메일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분명히 회신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 카페에 가입하셔서 카페를 통해서도 뭔가 좀 정보를 취하실 수 있으실 듯한데, 카페가 네이버 카페고요. 이인호 경영연구소라는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카페는 죄송하지만 공인 노무사만을 위한 카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저기 여러 필드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경영학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카페이니까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이건 정말 소소하게 지금 한 두 달 때 사망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소소하게 그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그 간단한 자료들 좀 있으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 가지고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뵙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은요,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요, 쭉 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프라임과 함께 하시면 다 합격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